주식운용 능력평가는요, 자격증이 1급과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급과 3급의 경우에 주식운용 능력평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시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시면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급, 3급 자격증을 가시는 분으로서 그 다음에 1급으로 또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시험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먼저 필기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죠? 필기시험을 보신 다음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시면 의무적으로 의무교육을 들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필기시험과 의무교육을 지나서 그 다음에 실기시험, 지금 실기시험에 대해서 또 실기에 대한 시험을 또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합격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바뀌고 기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합격자의 경우에 선택적으로 보수교육, 소위 직무교육을 계속적으로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형태는요, 현재 필기시험은 4과목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주식시장의 이해, 그리고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투자 분석 및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규와 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객관식으로 각각 20문항씩에서 80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120분에 걸쳐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식은 없습니다. 다 객관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 뭐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요즘에 다 온라인도 그죠, 다 가능하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120분 동안 그리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기시험에 또 추가적으로 2회차 실기시험까지 합격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실기시험을 보고 나서 또 만약에 실기시험 떨어지면 또 필기를 봐야 되느냐? 그러진 않죠. 그죠? 그래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회에 걸쳐서 굳이 필기시험을 또 보실 수는 필요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 의무적으로 주식 운용 평가가 그 필기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그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전반적인 실기시험에 대한 뭐 당연히 제대로 설명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윤리교육에 대해서 각각 2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 과목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본시장법, 특히 자본시장법이 있어가지고 불공정 위반 거래의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에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불공정 위반 사례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 있게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온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요. 교육 장소는 만약에 온라인으로 강의가 된다면 한국정보인재개발은 홈페이지 이용해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2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루어지고요. 통상 한번 듣고 나시면은 2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을 보게 되겠죠. 필기를 보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등등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실기시험의 형태는 통상, 모의투자, 우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나 또는 MTS를 이용한 실제 모의투자가 실기시험이 되는데, 시험 과목의 경우에 KRX 300 종목,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그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ETF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타이거 레버리지나 타이거 인버스인 종목을 통해서 인버스와 레버리지에다가 주식의 KRX 300 종목을 통해서 실제로 모의 투자의 결과가 바로 실기시험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원금은 1급의 경우에는 사이버마니 100억을 가지고 거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급, 3급의 경우에는 일단은 개미 투자라서 1억을 가지고, 물론 사이버마니니까 1억을 가지고 거래를 하셔서 투자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그 성패가 결정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 수익이 난다 그래서 다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위험 조정 수익률을 적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위험의 너무나 많은 종목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저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도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시험 기간은 1급의 경우에는 12주 동안의 모의 투자가 가능하고요. 2급이나 3급의 경우에는
6주 동안의 모의 투자 기간을 통한 수익률을 따지게 됩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이 열려있을 때 주식시장의 장중 매매로서 모의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1급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 원 그리고 12주 거래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 3급의 경우에는 사이버 마니가 1억 원이고 그죠? 그리고 6주간 거래된다고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도 끝냈으면 이제 합격증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의무적인 아닙니다만은 각각 그 합격자들이 선택해서 좀 더 어드밴스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다 할 경우에 직무교육을 선택적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합격증에다가 내가 뭘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직무교육을 표 이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합격증에다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 펀드 매니저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들었다 또는 애널리스트 교육을 추가적으로 들었다 등등이 되면은 합격증에다가 거기다가 펀드 매니저 직무 교육을 이수했다라고 추가적으로 표기해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좀 더 어드밴스된 직무 교육에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또는 PB, 그죠? 그럼 트레이더,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또는 기업금융 IB 투자자 또는 외환딜러 그리고 유사 투자자문 주식 전문가 등등으로 8개 내용으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뭐 외환딜러나 기업금융이나 선택하셔도 되고요. 물론 두세 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합격 기준은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합격입니까?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락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과락입니까? 과목당 40점 미만이면은,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에.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과목을 다 평균적으로 조금씩은 다 기본은 이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무교육은 필기시험을 본 다음에 의무적으로, 그죠?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실기시험을 보셔야 된다 하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의 경우에 그럼 수익률이 무조건 높으면 다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기시험의 경우에 1급의 경우에는 전체 응시자 중에서 투자 수익률이 상위 30% 이상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합격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상위 30% 하지만 여기서 수익률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 조정 수익률이 들어가게 돼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주 고위험 주식에 투자한 것과 그리고 저위험 주식에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익률이 났다 그러면은 뭐가 더 훌륭한 겁니까? 그렇죠. 저위험 주식에 투자해서 똑같은 수익률을 내는 게 훨씬 더 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낮으면서 수익이 높은 게 좋은 거니까 수익률이 똑같을 경우에는 위험 조정 수익률을 고려한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30% 이상이라고 했는데 30% 이상 전체 집단 중에서 수익률 순위가 30% 이상 되면은 합격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까지는 수익률이 플러스인데 나머지 10% 상위 10%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그럼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도 합격할 수 있느냐? 30% 들었다 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수익률이 최소한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2급과 3급의 경우에는요. 2급과 3급의 경우에는 2급의 경우에는 상위 60% 이상이 되면은 2급이 되시고요. 30% 이상이 되면은 뭡니까? 2급이 되시고 그리고 상위 60%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60% 이상 안에만 들면 3급으로 자격증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급과 3급은 일단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대상자 중에서 2급, 3급을 그 대상으로 시험 본 중에서 30%까지는 상위 위에서 쳐가지고 100명 중에서 30등까지는 2급 그죠? 그 다음에 60등까지는 3급이 되는 거죠. 그럼 61등은요, 안타깝지만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 조정 수익률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꼭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